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미국 증시 챙겨보시죠.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반등에 도전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오르긴 올랐는데 제한적으로 올랐습니다. 마감 종가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다가 장 막판에 겨우 플러스권으로 살짝 돌아서면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0.2% 정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하루의 시장을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호재거리는 있었지만 시장이 최근 너무 급하게 반등했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호재거리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자면 미국의 지난 7월 기존 주택 판매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고용 지표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도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언뜻 보면 부정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 덕분에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 같다는 기대 심리로 시장에서는 좀 반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밈 주식이 여전히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베드베스앤비욘드는 이날 본장에서도 한 20% 급락했고 시간을 거래에서도 거의 30% 가까이 급락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외신을 뜨겁게 달궜던 미국의 한 대학생이 있죠. 베드베스앤비욘드로만 우리 돈으로 거의 1,300억 원 넘는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제는 베드베스앤비욘드가 아니라 마인드 메디슨, 저도 참 못 들어봤던 기업인데 마인드 메디슨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SNS상에 퍼지면서 또 이 기업이 시장에서 좀 급등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밈 주식이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이게 시장 반등의 끝자락이 아닌가라는 좀 불안 심리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강보합권에서 머무는 데 좀 그쳤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마감 시황은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8월 18일 목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는데요. FOMC 의사록을 소화하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에 따라서 월가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의사록의 이 문장에 주목하고 있죠. 일정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 이 문장을 통해서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론이 시장에서 화두가 되면서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CNBC의 기사입니다. 시티그룹에서는 연준이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연준이 긴축을 늦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해석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의사록에서 언제 그런 긴축 속도 조절을 진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지 않고 또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속단하기는 이른 듯합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에너지주들이 오늘 크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부동산 섹터가 부진했는데요. 에너지주들 한번 보자면 대본에너지, 할리버튼이 각각 5% 이상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3%대로 상승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온세미컨덕터가 약 8%, 브로드컴이 3% 넘는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테슬라 등의 대장주들은 오늘 부하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이었고요. 구글은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종목별로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스는 미국의 백화점 체인이죠.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소비가 줄어들 것을 고려해서 연간 실적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콜스 CEO는 올해 사업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재무적으로는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향후 소비자들의 수요가 약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맞춰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BJ 홀세일은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7%가량 상승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했는데요. 지금과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베스앤비욘드는 요즘 가장 뜨거운 밈 주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최근까지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이번에는 라이언 코hen 게임스톱 회장이 자신의 지분 전체를 매각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장중에 19.63%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매각이 완료됐다는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도 30%대로 급락 중입니다. 다음은 버라이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는 2.54% 하락했는데요. 모펜 나덴슨에서 투자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AT&T와 T모바일과의 경쟁 심화가 버라이즌에게 부담이 되며 향후 주가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는 전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었죠.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그리고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주가가 5.81% 상승했습니다. 시스코의 최대 사업부인 보안 부분의 총 매출은 1년 전보다 1%가량 줄었지만 컨센서스는 상회했고요. 인터넷 사업 부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괜찮았죠. 미국의 반도체 개발 회사인 울프스피드는 실적 호조에 주가가 크게 급등했습니다. 31%나 급등했는데요. 실적 호조에 이렇게 급등했고 울프스피드 CEO는 미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또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오펙 사무총장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의 원인을 과도한 시장 우려로 꼽았습니다. 그는 특히 중국에 대한 침체 우려는 과도하다라면서 중국은 여전히 놀라운 경제 성장이 이뤄지는 곳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9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이끌었을지 몇 가지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공개할게요.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약세장은 진행 중이라는 건데 사실 지금 최근 시장 많이 반등하는데 이 키워드가 어떤 의미인가 싶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시장이 굉장히 이제 200일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다시 하락할 것이다, 하반기에 경기 침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난밤에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져간 그런 주장까지 나와서 그 얘기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툴 컨트레이너이라는 그 블로그 가장 그 굉장히 유명한 그 블로그입니다. 그 뉴스레터 발행하고 이러는 데인데 거기에 오너인 스티븐 존 카플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시장에서 많은 보고서들을 내고 이러면서 이제 시장의 어떤 동향을 파악하고 종목을 추천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주장을 한 게 뭐냐면은 1929년도 대공황하고 2000년도 기술주 버블 이때 차트를 갖다가 시장이 반복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지금 2022년하고 2025년까지 그때 상황과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약세장의 패턴이
작은 하락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시장을 좀 진정시키는 그런 바운스가 나오고 지금 단계에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큰 하락이 다시 또 나오는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우리가 앞서 경험했던 1929년도 대공황이라든가 아니면 2000년도 기술주 버블이라든가 이런 것들 상황이 반복되면서 앞으로도 QQQ 같은 그런 이제 S&P 500 ETF죠. 그런 지수형 ETF들이 40% 정도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약세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반영을 했는데 물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이분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나온 게 뭐 이렇게 종말론적인 약세는 아니다 하지만은 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는 6월달 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는 수준의 약세장은 된다 이렇게 지금 좀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직까지 이제 바닥을 쳤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시장 반등은 베어마켓 랠리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은 어느 위치에 있는 걸까요? 네, 제가 이제 그 차트를 다우존스 지수 차트를 가지고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그동안 자잘하게 이렇게 하락장에서 바운스들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최근에 반등을 했는데 64.8% 정도 기술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26%라는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반대적인 어떤 상승 상황에서 26%뺀 64%라는 것도 역시 중요한 기준선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내려오는 이제 200일 선에 지금 막혀서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안 떨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차트에서 지금 시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1단계 약세장의 1단계 자잘하게 떨어지는 1단계는 마무리했고 2단계 과정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단계가 지금 진행이 됐다. 여기까지 이제 지난 6월장부터 해가지고 반등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해오면서 단기적으로 한 달 반 만에 거의 2달 좀 안 되는 시간 만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이거는 급격한 상승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거는 2022년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6월달 저점을 더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비관론적인 그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이런 상황들이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시장을 다시 하락장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겁니다. 개인은 사자, 하지만 헤지펀드는 팔자. 그러니까 최근 단기적으로 빠르게 시장 회복하면서 더 갈까 아니면 여기서 이제 시장이 꺾이게 될 것이냐 많은 논란이 있는 상태인데요. 개인들은 매수에 나서는 반면에 헤지펀드들은 좀 시장 하락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개인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올해 들어 최고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 AAII에 따르면 현재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의 비율이 33.3%까지 높아졌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가장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을 개인들은 올해 들어 가장 좋은 시장의 분위기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헤지펀드들은요. 시장 하락에 대비할 것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 하락에 대한 베팅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높아졌기 때문인데 자, BNP 파리바의 증권 파생 전략가는요. S&P 500 지수 선물의 숏 포지션이 약 1,070억 달러 규모까지 늘어났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헤지 펀드들이 자 이제 너무 많이 올랐네. 숏 포지션을 좀 해볼까? 해지를 해볼까라는 그런 그 투자 전략을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뿐만 아니라 S3 파트너스에서는 기관 투자가들이 현재 시장을 베어마켓 랠리로 본다는 증거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격적인 금액을 이제 시장 하락에 좀 베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정말 시장 하락에 대비해야 될 때인가? 시장은 곧 꺾일 것인가? 월가의 분위기 한번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밤에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 시장에 대한 그 리포트를 내면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은 차피 세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장을 정말 잘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이 차피라는 단어 자체가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하락하면은 땡겨 올리려고 하고 좀 올라가려고 하면은 후려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서 지금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가 200일 이평선에 도달해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 장기 추세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제 분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세션이라는 단어가 어떤 기간을 의미하긴 하지만은 이게 가끔 안 좋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쓰라린 경험의 어떤 시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뭐 소비주들의 실적 불안 그리고 뭐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경제 지표들 이런 상황에서의 시장의 상승 이런 어떤 불안감을 고스란히 나타내는 그런 용어로 시장에서 이제 헤드라인을 야후 파이낸스에서 차트 세션이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보면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도 6월 저점에서 25% 반등을 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26%라는 기술적 지표에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에너지가 이제 상승 에너지가 소진되고 일반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에 도달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 보면은 2022년도 저점에 대해서 6월달 저점에 대해서 다시 테스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봤을 때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25% 정도는 앞으로 추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수준에서 추가 조정을 받으면서 거기서 다시 에너지를 축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건 뭐냐면은 헤지 펀드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냐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변동성 지수가 20달러 아래로 떨어져 있어요.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왜냐면은 금리 인상기에 밴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던 변동성 지수가 갑자기 2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시장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반영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보이면은 시장이 이게 어느 정도 고점에 왔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지수가 갑자기 20불 아래로 떨어진 것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들, 특히 이제 헤지펀드 전문가들은 이거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 시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모습들이 어떤 시장의 하락을 어떤 증명하는 그런 증거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볼 텐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코엔의 배신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배드베스앤비욘드 최근 밈 주식으로 워낙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 자, 코엔이 배신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코헨은 이제 라이언 코헨은 게임스타 회장이죠. 게임스타 회장이고 이 밈 주식 붐을 일으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벤처 캐피탈 회사를 하나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RC 벤처라는 회사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밤에 JP 모간 증권을 통해 가지고 945만 주를 매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한 20% 정도 급락을 했고 시간 내에서 이제 막 체결되고 하면서 마이너스 34%나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배드베스트 비욘드 주가가 12달러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근데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은 이 RC 벤처가 그냥 단순히 뭐 투자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난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뭘 했냐면은 그 배드베스트 비욘드의 어떤 유동성이라든가 수익 감소라든가 이런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가가 굉장히 이제 배드베스트 비욘드가 뭐 사실 뭐 굉장히 이제 고평가됐다라는 그런 것도 많이 들었죠.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떤 수급의 충격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당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은 공매도가 굉장히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배드베스트 비욘드 같은 경우에도 단기 유동 주식이 55%가 공매도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런 그 정도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나 이런 것들에서 지금 12달러대까지 떨어졌지만은 지금 이제 뭐 S3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이 다시 또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또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투기적 수급에 의해서 펀드멘탈이 전혀 아니죠. 투기적 수급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접근을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밈 주식이라고 그 기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사실 워낙 갑자기 뭐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수급이 크게 폭발했을 때 밈 주식들이 좀 등장하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밈 주식 가운데도 좀 주목할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민주식이라고 해서 다 나쁜 주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민주식이 굉장히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뭐냐면은 어떤 그 섹터에서 그 산업별로 해가지고 이슈가 나오는
그 분야에서 종목이 민주식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한쪽에서는 정말 안 좋은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수급에 의해서 급등을 시켜버리는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약간 숨겨져 있는 어떤 가치주를 발견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지금 민주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 소개해드릴 거는, 최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해가지고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이제 사인을 했죠.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한 달 동안 무려 23%나 산업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몬탁 리뉴어블이라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회사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바이오가스 회수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 같은 데서 이제 가스 회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기 생산하는 데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쓰는 가스 공급하는 것까지, 연료용 가스 공급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는데,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성장률이 114% 지금 2분기에 성장을 했고, 순이익도 83%나 500%나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3분기에도 83%나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레딧이나 이런 쪽 통해 가지고 종목이 이슈가 되고, 그러면서 급락했던 주가가 전고점 뚫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 보이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슈가 있으면은, 특히 이제 정부 주도형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민주식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서, 투자가 단기적으로 그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가 유효 적절한 종목들도 있고, 아주 이제 그렇지 못한 반대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SiC인데요.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실리콘 카바이드의 줄임말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는 전력 반도체의 또 핵심 소재이기도 하고요. 자, 전날 장 마감한 이후에 울프스피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었죠. 본장 들어서는 이제 상승 탄력을 더 키우면서 30% 넘는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실적을 일단 살펴보자면 매출이 42% 급성장해서 2억 2,85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아직은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당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주당 순손실은 0.02달러. 다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게 0.1달러의 손실을 예상했기 때문에 손실폭을 상당히 줄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울프스피드가 뭐 하는 기업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미국의 전력 반도체 기업이고, 이 전력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아주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반도체를 말하기 때문에 뭐 전기차는 물론이고요. 뭐 전자통신기기 뭐 여러 가지에 다 들어갑니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전력 반도체가 필수인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하는 차세대 물질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죠. 근데 이게 전기차에 꼭 필요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받고 있는 반도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작년부터 모델 3에 최초로 탑재한 이후부터 이 실리콘 카바이드 전기차 전력 반도체가 좀 문을 열었었고요. 그리고 지난 5월에는 미국에서 이 울프스피드가 8인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준공하기도 했고, 루시드 모터스에 나가는 1200볼트의 8인치 반도체 공장 공급을 또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기업이 바로 울프스피드인데, 그러다 보니까 울프스피드와 같은 관련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이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 업체들. 울프스피드 당연히 이제 31.8% 올랐고, 온세미컨덕터가 7.2%, 투식스도 6.84% 이렇게 오른 채 거래가 됐는데, 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전력 반도체라고 하니까, 그리고 전기차에 워낙 많이 사용된다고 하니까 이 울프스피드 나도 투자해볼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울프스피드가 이제 탄화 규소죠. 그리고 질화 칼륨, 이제 요거 이제 실리콘 기반으로 해가지고 재료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반도체 기판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모든 전기전자 모든 분야에 들어가고, 이제 최근에는 뭐 우주항공이라든가 아니면 5G라든가 뭐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에도 제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민주식으로 이제 섹터에서 민주식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민주식이 과연 어떤 성향이냐, 이게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한 숨겨진 가치주냐, 아니면은 수급에 의한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울프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밤 이제 단기 이슈로만 봤을 때는 실적이 개선되고 좋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2021년도 회계연도 매출 전체 매출이 2019년도에 절반으로 떨어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3년 연속해서 손실이 계속 확대됐던 그런 회사고요. 2022년도 회계연도 매출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이미 되고 있었고요. 순손실은 조금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런 회사들이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금 가지고 있는 게 4억 8천만 달러입니다. 이것만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부채가 3배 이상 되는 그런 상황이고, 분기 실적 개선해가지고 이제 30% 이상 급등은 했는데, 거기다 이제 거래량도 많이 증가를 했죠. 이제 최근에 이제 민주식을 구분하는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 이제 부합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우리가 봤던 뭐 그런 회사들 좋았던 그런 뭐 펀드멘탈 좋았던 회사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제가 아침 방송을 통해서 뭐 소개해드렸던 인디라든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펀드멘탈도 좋은 그런 성장성도 있는 회사들인데,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펀드멘탈 분야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 상태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반짝해가지고 분기 실적 요거 개선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정부 지원 분야 반도체에 속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옵션 거래를 한번 봐야 돼요. 이제 옵션 거래를 보면은 열어보시면은 지난밤에만 하더라도 3000% 수준으로 막 변동성을 보인 그런 거래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래량이 평균 한 150만 주 거래되다가 지난밤에 1,500만 주가 거래돼요. 한 10배 이상 이렇게 막 거래가 급증합니다. 왜냐면은 옵션 시장에서 이제 매매를 하고, 시어 포지션을 잡고, 아니면 이제 그로 인해서 스퀴즈 전략을 구사하면서 현물을 매수를 해야 되고, 아니면 공매도 한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상황에 의해 가지고 이제 다시 또 주식 현물을 매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민주식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도 굉장히 전형적인 민주식의 그런 특징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를 가진 기업들, 이 회사가 펀더멘탈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어떤 그 성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최근에 2020년도에 상장을 해가지고 올라오던 그런 회사라거나 그렇다면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150만 불이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오래된 회사고, 그런 회사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말하면은 초식공룡으로 지금 좀비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수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펀드멘탈이 아니라 단순 수급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투자하시는 거를 정말 투기적으로 가실까, 아니면은 투자라는 측면에서 들어가실 거면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4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